오후 3시 미용실에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정미라는 거울 앞에 앉을 수 있었다. 파마약 냄새가 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28,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벌써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라야, 오늘도 수고했어. 옆자리에서 염색을 마무리하던 선배 미용사 순이가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뭔 고민 있어?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조급함에 가까웠다. 서울 외곽의 이 작은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머리를 깎고 파마를 해주는 일상이 벌써 5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름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답답함만 남았다. 미라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거나 남편 덕에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동창 은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가끔 만날 때마다 은주는 브랜드백을 들고 나타나 해외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역시 여자는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미라는 속으로 되뇌었다.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매일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며 등이 아파 신음하는 대신 여유롭게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쇼핑을 즐기는 삶 말이다. 다행히 미라에게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외모였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그녀는 긴 생머리와 큰 눈, 오똑한 코를 가지고 있었다. 미용실에 오는 남자 손님들도 종종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소개팅 제의도 끊이지 않았다. 미라 씨, 시간 되면 우리 후배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단골 손님인 김 과장이 머리를 자르면서 말했다.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예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아, 감사해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 공무원 준비생이면 아직 불안정하잖아. 게다가 공무원이 되어봤자 월급이 얼마나 될까? 미라가 원하는 것은 확실했다. 이미 성공한 남자,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수입을 가진 남자였다. 그래야 결혼 후 즉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스스로 힘들게 사업을 키우거나 커리어를 쌓을 생각은 없었다. 그런 건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 미라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난 윤도현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명문대 출신이라는 스펙까지 갖춘 그는 미라가 그동안 꿈꿔온 이상형에 가까웠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입사했다는 이력도 마음에 들었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도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매너도 좋았다. 미라는 첫눈에 반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가진 조건에 반했다. 저는 정미라예요. 미용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스타일이 좋으시는군요. 도현의 칭찬에 미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도현은 늘 점잖고 신사적이었다. 데이트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깔끔한 곳을 골랐고 미라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라는 그의 이런 모습에서 믿을 만한 남자라는 확신을 얻었다. 도현 오빠는 정말 신중하고 계획적인 것 같아요. 미라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뭐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거든요. 하지만 그 신중함 뒤에 숨겨진 우유부단함을 미라는 아직 알지 못했다. 도현이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도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미라는 그와의 미래만 꿈꾸고 있었다. 교제한 지 1년 만에 도현이 프로포즈했을 때 미라는 주저없이 승낙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미라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미라는 혼자 중얼거렸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서서 일할 필요도 없고 돈 걱정도 안 해도 되겠지. 결혼식 날 하객들은 모두 미라를 부러워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신랑이 든든해 보여서 부럽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균열은 시작됐다. 도현이 평소보다 더 침묵하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 잠들어 있는 그를 보며 미라는 의아해했다. 여보, 오늘 회사 안 가요? 아, 며칠 휴가 내놨어. 그런 일이 반복되자 미라는 이상함을 느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성실해 보였는데 왜 이럴까? 혹시 신혼여행으로 지쳤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도현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결혼하기 전부터 업무 능력 부족으로 눈밖에 났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면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었다. 왜 그런 중요한 걸 말 안 했어요? 미라는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걱정시키기 싫어서.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미라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계산이 무너져 내렸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수입, 여유로운 생활.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신데렐라는커녕 그녀는 이제 가장까지 떠안은 채 다시 미용실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라고? 미라는 빈방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결혼 반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미라의 일상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아침마다 출근해야 할 도현은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구직 활동을 한다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어디 지원할 거예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좀 더 알아봐야겠어. 급하게 정할 일이 아니잖아. 도현의 대답은 늘 그랬다. 미라는 답답함을 참으며 미용실로 향했다. 미용실에서도 미라는 예전 같지 않았다.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며 기계적으로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집안 걱정뿐이었다. 도현의 실업급여는 턱없이 부족했고 미라의 수입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다. 미라야,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미라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커져만 갔다. 더 큰 문제는 도현의 태도였다. 대학 시절 그는 분명 우등생이었다. 경영학과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각종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니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다. 학교에서는 정답이 있는 시험만 치면 됐지만 회사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태산 같았다. 그때 프로젝트 제안서를 왜 그렇게 썼냐고 부장이 소리를 지르더라고. 도현은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나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도현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창의성도 주도성도 책임감도 없는 그는 어떤 회사에서든 환영받지 못할 게 뻔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미라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혼 준비하느라 모아둔 돈도 거의 떨어져 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미라는 도현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여보, 이제 정말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까요. 아르바이트는 좀. 도현은 난색을 표했다. 내가 명문대 나온 사람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그제야 도현은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구직 활동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입사 지원서를 내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떨어질 때마다 더욱 위축되었다. 면접관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했어. 도현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추상적인 걸 어떻게 대답해?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질문들은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도현은 정말 사회생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미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결혼 반지를 팔기로 한 것이다. 도현이 준 반지는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은 반지를 받아든 미라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말고 빨리 일자리나 구해요. 미라는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동정할 여유가 없었다. 반지를 판 돈으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다음 달이 문제였다. 미라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 소액을 빌렸지만 점점 금액이 커져갔다. 미라야, 너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고등학교 동창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미라의 부탁에 당황한 것이었다. 아니야,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신랑이랑 무슨 문제 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결혼 전만 해도 은주 앞에서 도현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백수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괜찮아, 곧 해결될 일이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도현은 여전히 집에서 빈둥거렸고 미라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미용실 일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TV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나는 뭐 하는 인생이지? 미라는 밤늦게 혼자 중얼거렸다. 친구들은 남편 덕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신데렐라가 되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미라는 결혼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사진 속의 자신은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그리웠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라는 자문했다. 외모도 성격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아니면 결혼 전에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니었다. 도현이 무능하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미라 자신도 이혼할 용기는 없었다. 며칠 뒤 미라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도현이 또 한 번 면접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것도 작은 회사의 말단 사원 자리였는데도 말이다. 면접관이 너무 까다로워. 도현은 또다시 변명했다.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야. 신입은 안 뽑는데. 그럼 정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요.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계속 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도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다는 게 역력했다. 미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남자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미라에게 기대어 살아갈 작정일까? 그날 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신데렐라는 꿈이었구나. 유리구두도 호박마차도 왕자님도 모두 거짓말이었어. 현실은 냉혹했다. 결혼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버렸다. 미라의 꿈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도 미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미용실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도현이 백수가 된 지 반년이 흘렀고 그 사이 미라는 10kg이나 빠져 앙상한 모습이 되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빠듯했다. 미라 씨, 아직 안 가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군가 싶어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혹시 장세진?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미라 씨. 미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장세진.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그 애였다. 키도 작고 얼굴도 볼품없어서 반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아이. 미라가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심부름을 시키곤 했던 그 세진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이 동네에 살아요? 아니요, 일 때문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미라 씨인 것 같아서 들어와 봤죠. 세진은 예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구두도 반질반질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고등학교 때의 그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뭐 하세요? 대기업에서 일해요. 인사팀에서요. 세진은 명함을 건넸다. HS그룹 인사팀장 장세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HS그룹이라면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다. 그런 회사의 팀장이라니. 세진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우와, 대단해요. 팀장이라니. 운이 좋았죠. 세진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미라 씨는 여전히 미용사로 일하시는군요. 결혼은 하셨어요? 네. 작년에 했어요. 축하해요. 신랑분은 뭐 하시는데요? 미라는 대답이 막혔다. 남편이 백수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특히 세진처럼 성공한 사람 앞에서는 더욱. 회사원이에요. 요즘 이직 준비 중이라서. 아, 그렇군요. 세진은 미라의 거짓말을 눈치챈 듯 했지만 넘어갔다. 그런데 많이 야위셨네요.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미라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나저나 정말 반갑네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죠? 세진이 말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어렸죠. 그러게요. 미라 씨는 그때도 반에서 제일 예뻤는데 지금도 여전하네요. 칭찬이었지만 미라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세진의 목소리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를 떠올리며 비웃는 듯한. 고등학교 때 일들이 많이 생각나요. 세진이 계속 말했다. 특히 미라 씨가 저한테 심부름 시키던 일들 말이에요.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정말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뭔가 필요하면 항상 저를 불렀죠. 세진아, 이것 좀 가져다 줘. 세진아, 저것 좀 해줘 하면서요. 그게 그냥 친하다고 생각해서. 친하다고요? 세진이 웃었다. 미라 씨는 저를 친구라고 생각했나요? 전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세진의 말투에서 그동안 쌓인 감정이 느껴졌다. 그때는 어렸잖아요. 미안해요. 혹시 기분 나빴다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진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미라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세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런데 신랑분이 이직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혹시 어떤 회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우리 회사는 어때요? HS그룹 말이에요. 미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HS그룹 같은 대기업에 도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경력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요즘 경력직보다 신입을 더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미라는 갈등했다. 도현의 실상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포장해서 말해야 할지.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마케팅 쪽 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아, 그렇군요. 마케팅이면 우리 회사에서도 인력이 필요한 분야예요. 세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런데 미라 씨, 저한테 부탁할 게 있으신가요? 네. 예전처럼 말이에요. 세진아, 이것 좀 해줘 하면서요.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다. 세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제가 남편 취업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친구 부탁인데 당연히 들어줘야죠. 세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예전에 미라 씨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정중하게 부탁해 주세요. 아니, 그보다 더 정중하게요. 미라는 세진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복수하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때 당했던 수모를 갚으려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세진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저한테 무릎 꿇고 부탁해보세요. 세진아, 제발 우리 남편 좀 취업시켜줘 하면서요. 미라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요? 고등학교 때 미라 씨가 저한테 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창피했거든요. 세진의 목소리에 쌓인 원한이 드러났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미라 씨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가면 돼요. 다만 그럼 신랑분 취업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존심을 버리고 굴욕을 당해야 할지 아니면 당당하게 거절해야 할지. 하지만 도현의 처지를 생각하면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좋은 자리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세진은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꺼냈다. 제 개인 번호예요.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그가 나간 후 미라는 주저앉았다. 과거가 이렇게 돌아와 자신을 괴롭힐 줄은 몰랐다.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되돌아오다니. 그날 밤 미라는 세진의 제안을 도현에게 말했다. 물론 굴욕적인 조건은 빼고. HS그룹이라고. 정말? 도현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미라는 마음이 무거웠다. 남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더욱 결정이 어려웠다. 자존심을 버리고 세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까? 아니면 이 기회를 포기해야 할까? 밤늦게까지 미라는 잠들지 못했다. 세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짓누르고 있었다. 세진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미라는 매일 밤 고민에 빠져 잠들지 못했다. 자존심을 버리고 세진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번민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집주인이 찾아온 것이었다. 정미라 씨, 월세가 2달째 밀렸는데요. 죄송해요. 이번 주까지는 꼭. 이번 주라고 하셨는데 벌써 3번째예요. 이렇게 계속 미루시면 저도 곤란해요. 집주인은 단호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미라는 절망적이었다. 통장에는 10만 원도 남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도현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우리 정말 큰일 났어요.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도현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신이 빨리 일자리를 구했어야죠.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년 동안 뭐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도현은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상황에서 울기만 하는 남편이 한심했다. 그때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다. 세진이었다. 미라 씨, 안녕하세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저녁, 미라는 세진이 정한 호텔 라운지에 나갔다. 평소 가본 적 없는 고급 호텔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위축감이 들었다. 이런 곳은 세진 같은 사람들이나 오는 곳이었다. 세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고등학교 때의 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세진은 웨이터를 불러 비싼 와인을 주문했다. 다음 날 저녁, 미라는 세진이 정한 호텔 라운지에 나갔다. 평소 가본 적 없는 고급 호텔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위축감이 들었다. 이런 곳은 세진 같은 사람들이나 오는 곳이었다. 세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고등학교 때의 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세진은 웨이터를 불러 비싼 와인을 주문했다. 결정하셨어요? 그 전에. 정말 남편을 취업시켜 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제가 인사팀장인데 그 정도 권한은 있어요. 세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다만 조건을 지켜주셔야겠지만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세진이 갑자기 말했다. 또요? 네. 단순히 무릎 꿇고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야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현이 HS그룹에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는 남편을 보며 미라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것 같았지만 세진에게 당한 굴욕은 여전히 가슴을 찔렀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졌다. 여보, 회사 일이 너무 어려워. 도현이 퇴근 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들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그런데 장 팀장이 자꾸 나한테만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 다른 신입들한테는 친절한데 나한테만.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다. 세진이 시작한 것이다. 도현을 취업시켜준 대가로 회사에서도 괴롭히려는 계획이었다. 며칠 뒤 세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라 씨, 신랑분이 회사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신입 교육 과정일 뿐이죠. 하지만 신랑분이 좀 더 빨리 적응하려면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요구가 시작될 참이었다. 미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번엔 뭘 원하세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나 하면 되죠. 물론 미라 씨가 예의를 지켜주신다면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 세진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 뻔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미라는 문득 어릴 적 읽었던 동화가 떠올랐다. 신데렐라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였다.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지. 그 순간 미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지금까지 자신은 신데렐라가 되려고 했다. 왕자가 나타나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 하지만 왕자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짐만 안겨주었다. 그럼 내가 평강공주가 되면 어떨까? 평강공주는 달랐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직접 바보 온달을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어냈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이었다. 도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워서 내세우는 거야. 미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도현이 무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 방향을 제시해주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내조가 아니었다. 미라는 이것을 투자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도현이라는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장기 투자. 그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미라는 도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장점과 단점, 가능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기본 스펙은 나쁘지 않아. 명문대 출신의 머리도 나쁘지 않고. 문제는 자신감 부족과 우유부단함이야. 미라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1단계는 기본기 다지기, 2단계는 실무 능력 향상, 3단계는 리더십 개발. 마치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처럼 세밀하게 계획했다. 여보, 오늘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왜? 회사는 9시에 시작하는데. 신문도 읽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업무 준비도 해야죠. 도현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미라는 단호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매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전부 다요. 왜 그런 걸 다 알아야 해? 당신이 성공하려면 제가 도와야 해요. 그러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죠. 미라는 도현의 회사 생활을 마치 전쟁터를 분석하듯 했다. 누가 실권자인지, 어떤 파벌이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한지 세세하게 파악했다. 세진이 도현을 괴롭히는 방식도 분석했다. 세진은 직접적으로 혼내지는 않았다. 대신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어려운 업무만 몰아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당하면 안 돼요. 미라는 도현에게 말했다. 대응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미라는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도현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회사 내부 사정을 알아보고 비즈니스 매너까지 익혔다. 마치 자신이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했다. 세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라는 도현에게 구체적인 대응법을 가르쳤다. 회의에서 어떻게 발언해야 하는지, 상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미라는 도현에게 매일 숙제를 내줬다.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보고서 쓰는 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도현이 불평했지만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회의에서 팀장이 내 의견을 좋다고 했어. 당연하죠. 제가 어제 밤에 준비해준 자료로 발표했으니까요. 미라는 뿌듯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미라는 도현의 성장 과정을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하게 관리했다. 작은 성공이 있으면 크게 칭찬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실수를 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미라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미용실 동료 순이가 궁금해했다. 신랑 뒷바라지하느라 밤잠도 못 자는 것 같은데. 내조가 아니야.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투자야. 투자? 응. 장기 투자.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올 거야. 순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라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현이 회사에서 받는 평가가 조금씩 좋아졌다. 세진의 괴롭힘에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적절히 대응했다. 신랑분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세진이 미라에게 전화했다. 제법 쓸만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만 괴롭히실 건가요? 아직 멀었죠.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세진은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자신이 아니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흥미롭네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두고 보세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신데렐라는 포기했다. 이제 그녀는 평강공주가 될 것이었다.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그 현명하고 강인한 공주처럼. 그날 밤 미라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도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인생 전략이었다. 여보, 일어나세요. 6시예요. 미라는 새벽 6시 정각에 도현을 깨웠다. 평강공주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 이제는 규칙이 생겼다. 도현이 불평하며 일어나려 하자 미라는 이불을 확 걷어버렸다. 추워. 좀 더 자면 안 될까?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요. 미라는 냉정했다. 동정이나 애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도현이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동안 미라는 신문을 펼쳐놓았다.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까지 주요 기사들의 형광펜으로 표시해놨다. 이거 다 읽어야 해요? 회사에서 대화할 때 필요해요. 상식이 부족하면 무시당해요. 처음 일주일은 도현이 심하게 저항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신문 읽기 귀찮아하고 운동은 더더욱 하기 싫어했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제 회의에서 김 과장이 미중 무역전쟁 이야기했죠. 당신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면서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상사가 경제 흐름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무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미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득했다. 도현도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점차 따라오기 시작했다.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도현의 몸은 전형적인 사무직 체형이었다. 어깨는 굽고 배는 나오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였다. 여보, 헬스장 등록했어요. 헬스장. 돈도 아까운데. 외모도 경쟁력이에요.
상사들이 보기에 듬직해 보여야 승진도 되죠. 미라는 도현과 함께 헬스장에 갔다. 트레이너와 상담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식단까지 관리했다. 도현이 운동하는 동안 미라도 함께 운동했다. 자신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으악, 못하겠어. 도현이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포기하려 하자 미라는 옆에서 밀어붙였다. 한 개만 더. 포기하면 안 돼요. 너무 무거워. 그럼 평생 약해 보일 거예요. 회사에서도 세진한테도. 세진 이야기가 나오자 도현은 이를 악물고 한 개를 더 들어올렸다. 미라는 그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능력이었다. 미라는 도현의 회사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챙겼다. 매일 퇴근 후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오늘 진행한 프로젝트 설명해 보세요. 마케팅 전략 수립인데. 잘 모르겠어. 자료 다 가져와 봐요. 미라는 도현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회사 내부 자료, 경쟁사 분석, 시장 동향까지. 미용사가 무슨 마케팅을 알겠냐마는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마케팅 책을 빌려 읽었다.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다음날 도현에게 알려줬다. 이 부분에서 타겟 고객층 분석이 부족해요.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로 더 세분화해야 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공부했으니까요. 당신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해요. 미라는 도현에게 숙제를 했다. 매일 업무 관련 자료를 읽고 요약해오기, 경쟁사 벤치마킹 자료 만들기, 고객 분석 보고서 작성하기 등등.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연해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경력도 있는데 당신은 뭐가 있어요?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도현도 할 말이 없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발표 능력이었다. 도현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회의 시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떨렸다. 거울 앞에서 연습해봐요. 미라는 도현을 거울 앞에 세우고 발표 연습을 시켰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더 당당하게. 시선 처리도 중요해요.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골고루 봐요. 손동작도 자연스럽게. 미라는 마치 연기 선생님처럼 도현을 지도했다. 발표 내용도 함께 준비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해뒀다. 한 달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현이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오늘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를 채택했어. 정말요? 어떤 아이디어? 고객 세분화 전략. 내가 어제 알려준 그거 말이야. 미라는 뿌듯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반응했다. 잘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실제로 도현의 평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회의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세진의 견제는 계속됐다. 오히려 도현이 잘하기 시작하자 더 교묘하게 방해했다. 장 팀장이 또 이상한 일을 시켰어. 도현이 불평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야근을 나한테만 시키고. 그럼 더 완벽하게 해내세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 힘들면 포기할 거예요? 그럼 세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미라는 도현이 흔들릴 때마다 단단히 붙잡아줬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격려하며 계속 밀어붙였다. 도현을 위한 자료 준비도 점점 정교해졌다. 미라는 회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도현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누가 실력자인지, 누구와 친해져야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지까지. 박 대리와 친해지세요. 왜? 그 사람이 다음 달에 진행할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거기 참여하면 임원들에게 어필할 기회가 생겨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다 방법이 있어요. 미라는 도현 몰래 박 대리의 아내가 다니는 미용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미용실 원장과 친해져서 정보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인맥을 통한 정보 수집도 체계적으로 했다. 점심시간에 누구와 먹을지, 회식 때 어떻게 행동할지, 심지어 복장까지 미라가 체크했다. 넥타이 색깔이 너무 어두워요.
좀 더 밝은 걸로 바꿔요. 왜? 이것도 괜찮은데. 첫인상이 중요해요. 밝고 신뢰감 있어 보여야 해요. 미라는 도현의 외모부터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바꿔놓았다. 마치 조각가가 원석을 다듬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었다. 도현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었다.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안 되겠다며 손을 놨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미라는 도현에게 정신력을 키우는 훈련을 시켰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도록 만들었다.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게 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알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해요. 3개월이 지나자 도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체격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업무 능력도 늘었다. 무엇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갖게 됐다. 여보, 정말 고마워. 도현이 어느 날 미라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하지만 미라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세진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 것. 미라의 평강공주 프로젝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도현이 HS그룹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미라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그는 이제 제법 쓸만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했다. 여보,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도현이 퇴근 후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뭔데요? 박 차장이 나를 중요한 회의에서 빼버렸어. 내가 준비한 자료인데도 다른 사람이 발표하게 했어. 미라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세진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도현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박 차장이 세진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봤어요? 글쎄, 그냥 상하급자 관계 아닌가? 아니에요. 더 깊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미라는 다음 날부터 박 차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출신 대학 경력, 인맥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 차장이 세진의 대학 선배였어요. 그리고 세진이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추천해준 사람이 바로 박 차장이에요. 그럼, 네. 세진이 박 차장을 통해 당신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회사 내부에는 복잡한 파벌 구조가 있었다. 세진이 속한 그룹과 대립하는 세력도 있었고 중간에서 줄타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미라는 도현에게 말했다. 단순히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미라는 회사 조직도를 그려보고 각 부서와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했다. 마치 전쟁터의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김상무가 키맨이에요. 김상무요? 네. 그분이 세진과 박 차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진행되는 신사업 프로젝트의 책임자죠. 미라는 도현이 김상무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김상무의 관심사, 성향, 심지어 취미까지 조사했다. 김상무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골프 배워보는 게 어때요? 골프는 돈도 많이 들고 투자라고 생각해요. 김상무와 친해지면 세진이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골프장까지 갈 돈은 없었다. 미라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도현이 김상무와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김상무가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신문을 읽는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김상무 비서실 직원의 아내가 우리 미용실 단골이거든요. 미라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인맥을 통한 첩보전이었다. 내일부터 그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어요. 자연스럽게 인사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도현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김상무와 인사를 나누게 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이가 됐다. 김상무님이 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도현이 기뻐했다. 어떤 아이디어요? 신규 고객 확보 방안. 내가 도와준 그 자료 말이야. 미라는 뿌듯했다. 하지만 세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도현이 김상무와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채고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오늘 세진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 도현이 말했다. 내가 김상무님께 아부하고 다닌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세진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도현이 참여하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것이었다. 고객사에 잘못된 자료가 전달되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거 완전히 끝났어. 도현이 패닉 상태였다. 내 실수가 아닌데도 책임을 져야 한대. 미라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것은 세진이 꾸민 함정이었다. 도현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게 한 것이었다. 증거가 있나요? 뭔 증거? 세진이 당신에게 준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요. 그런 건 말로만 했는걸. 이것이 세진의 교묘함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도현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미라는 밤새 고민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단순히 변명하는 것으로는 안 됐다.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해야 했다.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안?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나은 안을 제시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해요. 미라는 밤새 자료를 만들었다. 기존 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제안서였다.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들을 부각시켰다. 이걸 김상무님께 직접 보고하세요. 그런데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인정하되 더 큰 성과로 만회한다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도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상무에게 보고했다. 미라가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다. 오히려 기존 계약보다 더 큰 규모의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보였다. 윤대리,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김상무가 물었다. 제가 밤새 고민해서 만든 것입니다. 훌륭하네. 이런 창의적 사고가 바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야. 위기는 기회가 됐다. 오히려 도현의 평가가 더 높아졌다. 세진이 꾸민 함정이 도현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도현이 미라에게 물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 들어봤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세진의 견제는 계속됐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섰다. 윤대리, 요즘 김상무님과 가깝다던데? 세진이 도현에게 말했다. 업무상 필요해서 자주 뵙게 됩니다. 업무상? 아침마다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업무인가? 세진이 도현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심하는 게 좋을걸. 회사에서는 줄 잘못 서면 큰일 나거든.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예전과 달랐다. 미라의 훈련을 받으며 정신력이 강해졌고 무엇보다 김상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 팀장님,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계속 열심히 해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고. 세진과 도현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 도현에게는 미라라는 뛰어난 참모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전략을 짜고 다음날 행동 계획을 세웠다. 회사는 정글과 같아요. 미라는 도현에게 말했다. 살아남으려면 더 영리하고 강해져야 해요. 그리고 미라 자신도 이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단순한 미용사에서 뛰어난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남편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 능력은 순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정글 속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라는 확신했다. 평강공주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3년이 흘렀다. 미라의 평강공주 프로젝트는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도현은 이제 HS그룹 마케팅팀의 차장이 되어 있었다. 한때 백수였던 그가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가 된 것이었다. 여보, 정말 믿어지지 않아. 도현이 승진 발표 후 집에 와서 말했다. 내가 차장이 되다니.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중간 단계였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축하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니에요. 세진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해요.
세진은 여전히 팀장 자리에 있었다. 도현의 급속한 성장을 견제하려 했지만 이미 김상무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도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하지만 세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도현을 견제했다. 직접적인 방해보다는 승진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번 부장 승진에서 윤 차장이 빠졌다던데 회사 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미라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세진이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면 승부를 해야겠어요. 미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이제는 세진과의 숨바꼭질이 아니라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승부를 내는 것이었다. 마침 회사에서 신규 사업기획 공모전을 열었다. 우승자에게는 해당 사업부의 부장 자리가 주어졌다. 미라는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 공모전에서 1등을 하세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죠. 미라는 6개월 동안 도현과 함께 매일 밤 기획서를 만들었다. 시장 조사부터 사업성 분석,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기획서만으로는 부족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했다. 임원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발표해야 했다. 발표 연습을 다시 해봐요. 미라는 도현을 앞에 세우고 마치 임원인 것처럼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어떤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 임원들의 성향도 파악해야 해요. 미라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임원들의 성향을 조사했다. 누가 보수적인지, 누가 혁신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프레젠테이션을 선호하는지까지. 김상무님은 구체적인 숫자를 좋아하시니까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세요. 박 전무님은 비전을 중시하시니까 미래 전망을 강조하고요. 발표 당일 도현은 완벽했다. 3년간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논리적인 구성, 설득력 있는 데이터까지. 임원들은 감탄했다. 윤 차장, 정말 훌륭한 기획이네요. 김상무가 칭찬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박 전무도 관심을 보였다. 결과는 당연히 1등이었다. 도현은 29세의 나이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회사 역사상 최연소 부장이었다. 승진 파티에서 동료들이 도현을 축하했다. 정말 대단해요, 부장님. 어떻게 그런 기획을 생각해내셨어요? 하지만 미라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도현의 승진은 미라에게는 하나의 목표 달성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세진은 충격을 받았다. 한때 자신이 무릎 꿇게 했던 미라의 남편이 이제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었다. 며칠 후 세진이 미라에게 연락했다. 미라 씨,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면 좋겠어서요. 미라는 알고 있었다. 세진이 굴복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차원에 있었다. 세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라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위축되거나 굽신거리지 않았다. 당당하고 차분했다. 축하해요. 신랑분이 부장이 되셨다면서요? 네,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궁금해요. 세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오만함이 없었다. 오히려 경외감마저 느껴졌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미라는 세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한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었나? 이제는 그저 옛 동창으로만 보였다. 고등학교 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그때 제가 너무 유치했죠. 복수라는 게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있어요. 미라는 더 이상 세진에게 화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그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자신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도 처음에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어요. 왕자님이 나타나서 구해주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왕자님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강공주가 되기로 했어요. 평강공주요? 네.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진은 감탄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럼 이제 행복하시겠네요. 행복이요? 미라가 웃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미라는 거울을 봤다. 3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모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했다. 도현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여보, 오늘 임원들이 나를 정말 인정하는 것 같았어. 다들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 당연하죠. 당신은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도현만의 성공이 아니었다. 자신의 성공이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의미에서 자신의 성공이었다. 사람들은 도현을 보며 말했다. 정말 좋은 아내를 두셨네요. 내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조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만의 성공 공식이었다. 남편의 그릇에 맞춰 뒤움박 같은 인생을 받아들이는 대신 직접 그 바가지를 깨뜨리고 새로운 그릇을 빚어낸 것이었다. 그날 밤 미라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나의 뒤움박 인생이 끝났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사람이다. 평강공주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